저 새카만 종이는 대체 뭐야? 미국 월가의 어느 금융회사. 한국에서 온 신입사원이 점심으로 도시락김과 밥을 꺼내니 나온 반응입니다. 최근 미국 마트에서 한국의 냉동김밥이 없어서 못 판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야채와 고기가 들어간 김밥이 아니고 그냥 밥과 김만 있는 맨밥 김밥이 돌풍을 일으켰다니 어찌된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뉴욕의 한 금융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민아님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찐감동TV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의 글로벌 금융사에서 일하는 미나입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세계 금융의 중심인 미국 뉴욕 월가에서 일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했어요. 뉴욕주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해 학부 시절부터 인턴 경험을 쌓았고 동대학 경영대학원 금융학과를 수료하고 이번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해외 주재원에서 일하신 부모님 덕분에 외국 생활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청소년 시기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한류 영향이 크지 않았고 빨리 영어에 적응하겠다는 생각에 24시간 영어만 노출되는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한국 관련 소식들이 자주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한식이 먹고 싶어지고 드라마도 재미있고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를 융합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설명할 일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어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최신 한국 정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유전자의 영향인지 어릴 때는 햄버거만 먹어도 좋았는데 성인이 되어 커갈수록 한식이 끌리더라고요. 미국에도 한류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뉴욕 타임스퀘어에 삼성 광고판은 항상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 한국 관련 광고나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한국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보니 나의 조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도 여기서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월가의 회사답게 세계 유수의 인재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에요. 저는 많은 것을 배워가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힘들 때도 있고 보람찰 때도 있지만 이곳에서의 가장 힘든 점은 점심 식사였습니다. 겨우 점심 때문에 힘드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왜 점심이 힘드냐면 월가의 회사들은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업무 시간 중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알아서 식사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해진 점심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먹을 수밖에 없지요. 뉴욕의 모든 회사가 이렇지는 않지만 저희 회사는 전 세계의 자본이 모여 치열하게 트레이딩하는 회사다 보니 근무 시간에 아주 밀도 있게 집중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점심 식사 시간이 따로 있는 한국이 부러웠습니다. 점심 식사 후 느긋하게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시면서 오후 업무 준비를 하는 한국 회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여기 현지 직원들은 점심 식사를 아예 하지 않거나 대부분 간단히 싸운 빵이나 샌드위치 또는 핫도그에 커피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요. 아니면 회사 건물 앞 푸드트럭이나 노점에서 파는 음식을 사 먹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수년 전부터 가장 유행하는 스트리트푸드는 할랄 음식입니다. 할랄가이즈라는 할랄 음식 브랜드가 푸드트럭이나 노점 음식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할랄가이즈는 동그란 은박 접시에 밥과 고기를 깔고 아랍식 빵과 각종 야채를 올려서 위에 소스를 뿌려 먹는 음식입니다. 둘이 먹어도 될 정도로 양도 많고 맛도 괜찮았어요. 밥과 고기, 빵까지 골고루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뉴욕에 처음 오시면 한 번쯤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저는 학생 시절부터 많이 먹었더니 한솥 도시락 치킨 마요에 샐러드랑 매운 소스가 추가된 느낌이라 질리더라고요. 참고로 할랄가이즈는 하얀 소스가 맛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음식이 있어도 즐길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회사 사람들은 할랄가이즈를 먹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기 음식이라 항상 줄을 서 있기 때문에 할랄가이즈를 사러 가서 기다리다가 식사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최악의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운 좋게 샀다고 해도 여유 있게 먹을 시간이 없어서 허겁지겁 먹어야 하는데 그러다 채라도 하면 하루를 망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간단한 음식을 싸와서 대충 때웁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고충을 한국에 계신 엄마에게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15분 안에 간단히 먹을 수 있으면서 제가 매일 준비하기 아주 간단한 음식을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냄새가 거의 없어야 했어요. 왜냐면 식사할 곳이 사무실의 본인 책상이나 회의실밖에 없어서 냄새가 나면 피해를 주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개인의 식사 때문에 누군가 눈치 주거나 눈치 보는 문화는 아닙니다. 통화하며 엄마는 잠깐 생각하시다가 밥은 전기밥솥을 사서 직접 하고 한국에 도시락김을 보내줄 테니 같이 싸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개별 포장된 도시락김 세트를 박스채 보내주셨어요. 김은 물론 뉴욕 마트에도 있지만 종류도 별로 없고 가격이 정말 비싸거든요. 몇 주를 기다려 엄마가 보내주신 한국김이 도착했어요. 지도표 성경김, 동원 양반김, 광천김, 대천김, 비비고 참기름김 등 여러 브랜드를 섞어서 박스 가득 채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락앤락 도시락통에 흰 쌀밥을 담고 한국산 도시락김을 챙겨서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정한 점심시간이 되자 밥과 김을 싸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사무실 동료 소피아가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으악, 미나 지금 뭐 먹는 건가요? 검정 종이를 먹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란 소피아의 반응을 보고 저는 웃으면서 이건 검정종이가 아니라 한국의 김이라 소개했고 젓가락으로 능숙하게 맨밥 김밥을 싸서 줬어요. 거절할 줄 알았는데 먹어보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먹더니 맛있다며 제자리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가 아이에게 맨밥 김밥을 말아서 먹여주듯 계속 소피아에게 김밥을 만들어줬어요. 넙죽넙죽 받아먹으며 밥과 김에 대해서 자세히 묻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미국인이 김과 밥에 관심을 갖고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소피아의 밥과 김을 넉넉히 챙겨오겠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이 정도 챙겨주는 건 기본 정이잖아요. 소피아는 미국에는 없는 친절이니까 믿지 못하는 표정 같았어요. 다음날 밥과 김을 챙겨서 소피아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이게 밥 위에 김을 얹고 젓가락으로 돌려서 감아 먹어야 제맛인데 소피아는 젓가락질을 잘 못하니까 이번에도 제가 말아서 줬어요. 이 일이 사무실에 퍼졌고 너도 나도 시식을 해보고 모두들 아무 내용물 없는 저의 맨밥 김밥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3년 9월경 뉴욕시 공식 SNS에 에이버리라는 한국계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한국의 점심 식사로 맨밥 김밥을 소개하는 영상이 떴습니다. 뉴욕에는 여러 민족이 있고 그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세계의 점심 도시락을 소개하는 컨텐츠였는데 단연 으뜸은 에이버리 학생이 포일을 깔고 김과 밥만으로 김밥을 싸서 먹는 영상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뉴욕시의 이 SNS 영상을 공유하며 이건 미나가 알려준 김밥이잖아 라고 하면서 재밌어 했습니다. 뉴욕 초등학교에서 김밥은 에이버리 학생이 전했지만 뉴욕의 오피스에서는 내가 먼저 김밥을 전했다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구석에서 중국인 직원 샤오가 한국 김밥은 일본 마키나 스시로를 베낀 거 아니냐면서 비아냥거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베끼는 걸 잘해서 김밥도 그랬다는 거예요. 샤오의 말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요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자본 이탈이 심해지면서 실적이 나빠져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하지만 미국 동료들은 마키 스시롤이 뭔지 어느 나라의 음식인지 따지는 것보다 맛있게 즐기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녀가 왜 급발진해서 말을 저렇게 하는지 의아해했어요. 그때 일본 출장을 자주 다녀본 본부장님이 샤오에게 마키 스시롤은 일본 거고 김밥은 전혀 다르지. 김의 종류부터 달라. 한번 와서 먹어봐 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샤오는 맛보러 오지도 않았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왜 저리 열등감을 보이는지 좀 안 돼 보이기도 했어요. 사무실에 김밥 이슈가 있고 몇 주 지난 날
소피아는 업무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어요. 소피아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볼 것 같다는 예상을 했어요. 퇴근 후 함께 길을 걸으며 저녁 식사는 자연스럽게 한식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뉴욕 맨하튼 웨스트 32번가에 가기로 했어요. 그곳은 한인타운이라 한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한인타운에는 한국 전통 음식부터 최신 프랜차이즈 가게까지 다 있답니다. 뚜레쥬르 빵집, 더페이스샵 화장품 가게, 한국인이 진료하는 병원, 치과 등도 있고 신한은행, 하나은행도 있고 홍삼을 파는 정관장 매장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내에 한인타운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유행한다는 탕후루 가게도 생겼고 조금 있으면 뉴욕에서 가장 크게 한국의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도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월가에서 한인타운으로 가려면 걸어가기에는 조금 멀어서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정말이지 되도록이면 타고 싶지 않았어요. 지저분한 것은 기본이고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저는 그게 정말 싫었어요. 스크린도어는 당연히 없고 간간히 신형 기차가 오긴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 오래된 낡은 기차예요. 지금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뉴욕 지하철이 무섭지 않냐고 걱정하는데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니까 출퇴근 시간대에는 괜찮다고 느껴지는데 밤늦게는 조금 무섭습니다. 노숙자나 느낌이 수상한 사람은 피하고 사람이 많이 탄 칸으로 가는 게 좋겠죠. 소피아에게 한국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깔끔한 지하철과 스크린도어, 직관적인 안내판 등 설명해주면서 은근 자랑을 했어요. 소피아도 오징어 게임을 보면 지하철역에서 딱지치기 대결을 하면서 이정재가 계속 져서 뺨을 맞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한국 지하철을 봤다고 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지하철을 보고 감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연출이 아니라 실제로 놀랄 법한 한국의 지하철이에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지하철에서 내려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더니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정말 하나라도 더 자세히 설명해 주려 애썼습니다. 소피아는 예상대로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싶어 했어요. 요즘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 보는 게 새로운 취미라고 말하면서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더 글로리, 마이네임, 지옥, 수리남 등을 재밌게 봤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저도 다 못 본 드라마들인데 미국인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좋아하다니 신기했어요. 먹는 것도 한국의 라면과 비비고 만두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저녁 식사는 약간 매운 음식도 괜찮다고 해서 북창동 순두부집에 데려갔습니다. 북창동 순두부집은 뉴욕에서도 한국보다 맛있는 맛집으로 소문나서 웨이팅이 필요했습니다. 소피아는 식당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식사를 기다리며 얘기를 들어보니 한식을 단순히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한식을 먹기 시작한 후로 속이 너무 편해지고 비염과 알레르기가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식이 건강에 좋은 것은 맞지만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했는데 소피아의 말을 들어보니 한식은 약보다 좋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왜냐면 소피아는 밀가루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체질이라고 했어요. 본인이 직접 찾아서 의학 논문을 살펴보니 밀에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밀가루의 글루텐을 소화하지 못하는 체질은 빵을 먹고 나면 가스가 차서 아랫배가 더부룩하다고 써 있었답니다. 아니 주식이 밀가루 빵인 미국인이 밀가루 음식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니 소피아는 항상 글루텐 소화제를 달고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사무실에 김밥을 소개한 뒤로 쌀밥의 식감에 익숙해져서 집에서도 빵 대신 쌀밥에 샐러드를 곁들여 먹는다고 했어요. 한식은 속이 편해서 좋다고 해요. 우리 엄마도 밀가루 빵을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고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피아의 그 상황이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한식 중 김치와 된장에는 몸에 좋은 유산균이 많아서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소피아가 생각할 수 있는 유산균은 요거트나 알약으로 먹는 방법뿐이었는데 한국의 발효식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동치미 장아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사진만 보고는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간다며 궁금해했습니다. 또 간단히 밥과 해먹을 수 있는 반찬으로 계란 후라이, 베이컨, 스팸을 구워서 먹고 칼칼한 김치로 마무리하면 정말 밥도둑 꿀맛인 것을 알려줬어요. 소피아는 밥도둑이라는 표현에 빵 터졌어요. 그런데 미국인들은 스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놀라더군요. 스팸은 그냥 짜기만한 정크푸드 같아 라고 말하길래 제가 흰 쌀밥이랑 안 먹어봐서 그렇다고 미국 스팸은 값도 싼데 한번 먹어보라고 추천해줬습니다. 제가 다음 도시락으로 밥과 김, 스팸 구이를 추가로 싸가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소피아도 맛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다리던 순두부가 나왔어요. 비빔밥과 순두부 세트로 시켰는데 여자가 먹기에는 조금 양이 많게 느껴졌지만 소피아는 하나도 남김없이 싹싹 다 비웠습니다. 고소하고 매콤한 순두부도 잘 먹는 소피아를 보니 다음에는 부대찌개를 먹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반찬으로 나온 김치와 나물이 있어서 설명해줬는데 풀을 끓는 물에 데쳐서 먹는 개념을 신기해했어요. 소피아는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나물 반찬을 먹어보면서 한국은 채식주의자에게는 천국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불교의 스님들이 채식을 한다고 얘기해주면서 서울 종로에 가면 바루공양이라는 사찰 음식 전문 식당이 있다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소피아는 구글로 검색해보더니 이번 휴가 때 꼭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뉴욕 북창동 순두부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다시 거리를 걷는데 이모김밥이라는 전문 김밥집을 발견했습니다. 소피아에게 내가 사무실에서 먹은 김밥은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여기서 파는 김밥처럼 밥에 당근, 시금치, 우엉 같은 야채와 햄이나 고기, 단무지를 넣어야 진짜 김밥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이모김밥의 가격표를 보니 뉴욕의 김밥 한 줄 가격은 한국의 3배 정도 되네요. 아직도 금방 품절이 되어서 구하기 쉽진 않지만 마트에서 파는 냉동김밥은 3.99달러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미국에서 정말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구나 재료가 햄 말고는 가공식품이 없어서 건강식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소피아는 저의 맨밥 김밥도 정말 좋다고 하면서 오리지널 김밥은 영양이 골고루 들어간 음식이라 완벽한 건강식이라고 얘기해줬어요. 김밥은 정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에 도움될 것 같다고 감탄했습니다. 비빔밥도 좋지만 간편하게 먹기에는 김밥이 좋아서 김밥의 인기는 꾸준할 것 같아요. 한인타운에서 소피아와 즐거운 시간을 마치고 같이 있는 사진을 찍어 인스타에 올렸는데 며칠 후 한국에 있는 친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옆에 있는 미국 친구 소피아가 누군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소피아는 한국인의 시선으로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인들의 미인상은 얼굴에 각이 지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면서 가슴과 엉덩이의 볼륨감이 큰 여성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소피아는 팝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이 여리여리한 체형의 금발머리였어요. 오빠가 소피아에 대해 하도 물어봐서 이번 휴가 때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본인이 관광 코스를 짜고 가이드를 하겠다고 했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애써보라고 응원해줬습니다. 미국 회사는 선후배 개념이 확실하지 않고 회사에서도 직급에 따라 서열이 존재하긴 하지만 서열에 따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벽들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김밥 덕분에 회사에서 선배 격인 소피아와도 베프 수준으로 친해지고 다른 동료들에게 관심도 많이 받고 회사에 적응을 잘한 신입사원이 되었습니다. 아참 이 사연을 쓰는 동안 샤오가 보이지 않네요. 해고인지 퇴사인지 회사를 떠난 것 같아요. 소피아가 이번 휴가에 정말 한국에 온다면 또 사연 보낼게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미나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소피아님이 한국에 온다면 추천하는 장소나 음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 한국의 감동 사연을 전하는 찐감동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